네,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65,000불을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기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73,000불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현재는 65,000불, 64,000불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래 보유해온 고래들이 물량을 일부 팔아왔기 때문이다.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장외 거래 창구에 나오는 비트코인 물량이 최근에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크립토 퀀트의 자료인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거래소에 온체인으로 직접 유입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장외 거래 창구, OTC에 나온 비트코인 물량이 최근에 급증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증한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는 전체 비트코인 OTC 물량이고 이거는 30일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요. 최근에 이 핑크색 이 부분을 보면 최근 30일 장외거래 창구 비트코인 물량 변동을 나타낸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이게 얼마냐 73,000불을 찍고 이렇게 내려온 요 과정에서 최근 한 달간 62,000개 정도의 물량이 장외에 쏟아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 얘기를 좀 보면요. 채굴업체하고 장기 보유 고래들이 현재 비트코인 대량 매도를 하면서 매도 압력이 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은 부족한 상태고 비트코인 들고 있는 트레이더들 평균 진입 단가가 47,000불 요 정도라서 수익을 실현할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 자, 이런 게 비트코인 가격의 현재 부정적인 요소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변동 주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불장이 지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걸로 이렇게 보지만 좋게 보지만 그렇지만 과도한 위험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같은 업체나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업체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 샀다 팔았다 하는 이 트레이더들 대상으로 주로 장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크립토 퀀트 같은 업체는 기관 고객이 많다고 하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길게 보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투자자한테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비트코인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점으로 점점 더 빠르게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에서 팽창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성 문제에서 벗어났다. 마침내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를 증권이 아닌 걸로 결론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인 컨센시스 이 회사와 관련된 소송, 여기에서 SEC가 소송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때문인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보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제공하는 회사이자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이더리움 노드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엘 루빈이 만든 컨센시스라는 이 회사에다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증권법 위반이고, 이 컨센시스 너희 회사가 이더리움 매도한 것도 증권법 위반이고, 이런 혐의로 우리가 지금 소송하려고 하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사전 경고장을 보냈었는데
경고장 보내니까 컨센시스 이 회사가 먼저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해버렸죠. 이더리움이 근데 스테이킹 코인으로 바뀌고 이더리움은 그래서 증권이 됐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도 조사하고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인 컨센시스도 조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곧 소송할 수 있으니까 할 말 해라 이런 경고장을 SEC가 컨센시스한테 보냈던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막판까지 승인 안 될 게 거의 확실하게 보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3일인가 기한을 남겨놓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가장 중요한 1차 승인을 갑작스럽게 해줬죠. 이제 최종 승인도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이고요. 11월 대선 총선이 있는데 트럼프랑 공화당은 비트코인, 크립토 투자하면 우리 찍어라. 자, 나를 찍어라. 자, 이러면서 코인 유권자들한테 점수를 따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급해진 백악관 바이든이 SEC, 게리 겐슬러 역사를 잡고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것부터 승인해줘라. 자, 이렇게 했다고들 다들 보고 있죠. 자,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실상 승인해주자마자 컨센시스 이 회사가 SEC한테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야, 니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사실상 승인해줬는데 그럼 우리 조사하는 거, 소송한다는 거 그거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답해라.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6월 7일에 보냈다고 하는데 13일에 SEC가 답신을 보냈다고 하고요. 자, 근데 답신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그 답신인데요. 자, 보면요. SEC 위원들한테 자, 너희 컨센시스 회사 소송하자고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서 니네 회사 소송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 회사 소송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SEC가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코인이 되면서 소송을 추진해온 컨센시스라는 회사에 대해 소송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자, 이거는 현물 ETF 승인해준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에서 빼주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확실한 거는 그동안 증권성을 가지고 코인을 규제해온 SEC와 게리 겐슬러가 확실히 난감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증권 규제 스탠스가 꼬이게 됐다는 겁니다. 참, 제가 13일에 SEC가 답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8일입니다. 날짜를 보면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8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렇게 보내온 거죠. 자,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주면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걸 보면 이더는 증권이 아니지만 스테이킹 하는 거, 자, 이더를 담보로 묻고 이자를 받는 이런 방식, 이런 스테이킹 하는 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백악관이 개입을 해서요. 이더 현물 ETF 압력을 넣은 게 맞다면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SEC가 증권 판단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SEC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로 갈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더를 대량으로 보유한 비탈릭 같은 창업자 그룹, 그리고 회사격인 이더리움 회사격인 이더리움 재단, 또 VC들, 자, 이런 고래들이 물량을 팔아도 SEC의 강력한 규제에서 피해갈 여지가 좀 더 확대가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 단기 호재인 거는 이더 가격의 단기 호재인 거는 맞는 게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좀 올랐죠. 7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